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신문을 읽다가 여기에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 독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게 독서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독해를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독해 스킬을 가지고, 독해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글을 파악해가는 그 과정들이에요. 오히려 어머님들이 이제 아예 수능 독해까지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독해들을 하는 것은 이것이 독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쉬운 이제 초등 단계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끌어주실지에 대한 거는 조금 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신문을 좀 읽다가 이제 이런 문장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날씨 기후에 대한 어떤 기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계절 기후 전망은 예측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혼재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보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어때요? 자, 읽는데 여러분들 문제 있나요? 문제 없으시죠? 자, 요 단계를 우리는 파닉스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 읽으실 때 조금 말이 어렵지만 우리 모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 읽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나운서처럼 읽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잘 유창하게 읽어냈다. 여기까지가 파닉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닉스까지는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딱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다 파악이 되세요? 그게 파악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독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독해를 어떻게 하는가, 독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요. 좀 전에 이제 읽은 단계는 파닉스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그래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단계, 거기까지는 이제 문자 인식 단계인 거예요. 여기는 사실 내용 파악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서의 영역으로는 넣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독해의 영역으로는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지금 이 문장, 짧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보이죠. 어떤 전문 용어라든지 한자어라든지 이런 모르는 어휘들이 눈에 곳곳에 보일 때 이런 어휘들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독해의 첫 번째 단계는요, 어휘 학습이에요. 어휘. 그러니까 자기의 학년에 맞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어휘 학습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의 전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파닉스 단계였잖아요. 파닉스 단계로 유창하게 우리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독해 단계로 진입하기보다는 파닉스를 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는 것을 더 병행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 단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파닉스 단계에서의 어떤 그 유창성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휘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 학습을 그래서 막 해요. 그래서 한 단어 회색지대, 그 다음에 가능성, 불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휘를 외워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이렇게 문맥상에서 만났을 때 바로 인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아무리 암기를 한다고 해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그 문장이 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따로 외웠던 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자주 만나봐야 돼요. 그걸 마주치는 작업들을 자주 하지 않으면 독해의 능력은 사실 향상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만 제가 자꾸만 문맥 속에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회색지대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회색지대라는 단어를 어머님들이 요 기후에 관련된 이 문장에서만 보신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정치면에서도 봤을 수도 있고요. 경제면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문학작품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호한 지대라는 어떤 회색
분명하지 않은 거죠. 불분명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머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이걸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신 게 기억이 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선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선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 과정도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이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읽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배경 지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글을 기존에 읽어봐서 내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외국어에는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문장이 더 복잡해졌을 때 아이들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문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독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해를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이 문장이나 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글쓰기까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글쓰기를 할 때 accuracy라고 하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법, grammar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스펠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머님들이 최종적인 목표인 이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감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독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게 독서와는 어떻게 좀 다른지,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는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매 문장을 전부 다 해석을 시키시거나 뭐 내용을 전부 다 물어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독해 영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독해를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독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파닉스 단계가 해결이 됐다는 거고요. 파닉스 단계를 맞췄어도 유창성이 부족하면 유창성을 또 늘려주시는 단계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를 들어가실 때는 어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읽어서 다독을 함으로써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문장 구조를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글을 읽었을 때 전부 다 문맥적으로 맥락을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문의 주세요. 그럼 지니쌤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